제 나이가 51살에 이걸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죽기 전에 말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갈 것 같아서 오늘에야 겨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성수입니다. 올해 91가 됐고 이 나이에도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남들에게 말해온 것과 제가 실제로 믿어온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33년이었으니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논 두 마지기가 전 재산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일하셨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사남 이녀 중 셋째였고 집에서는 그냥 셋째였습니다. 이름 불리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형이 있었으니까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은 늘 형 몫이었고 저는 그 그늘에서 크면서도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니까 그때도 억울했던 거예요. 그냥 억울하다는 말을 할 줄 몰랐던 것이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버릇없는 일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어린 시절에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그걸 저는 91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17살 때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모부가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는데 거기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한 명이라도 덜어내면 집이 편하다는 걸 저도 알았고 말하지 않아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요. 이모부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돈이 없으면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대접받는다는 걸.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불공평함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방향이 정해진 거라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봅니다. 22살에 군대를 다녀왔고 25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이모부한테 손 벌리는 대신에 3년을 죽어라 일해서 모은 돈과 당시 아는 선배한테 빌린 돈을 합쳤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믿어준 게 지금도 고맙습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등을 밀어준 덕에 저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됐냐고요? 처음 2년은 적자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즘도 그때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닫으면 선배한테 빌린 돈을 못 갚는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3년째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5년이 지나자 직원을 한 명 둘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1961년이었으니까 제가 28대입니다. 아내는 제 가게 근처 포목점 집 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저는 사랑이니 뭐니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고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다는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그 시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숨겨온 진실 중 하나입니다. 저는 평생 아내한테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손자들한테도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였고 사랑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아주 오래 같이 살면서 생긴 거예요. 왜 그 거짓말을 했냐고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내 눈이 빛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노인이 된 지금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짓말은
어쩌면 진심보다 더 진심일 수 있다고. 아내는 6년 전에 떠났습니다. 15살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간 게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긴 일이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리 생각합니다. 아내가 먼저 간 건 아내가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살아있는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살아온 세월을 좀 더 들려드려야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1970년대에 저는 잡화점을 접고 건자재 납품 사업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서울이 엄청나게 커지던 시절이라 건설 경기가 좋았고 저도 그 흐름을 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력보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타이밍이 맞았던 거고 그 타이밍에 겁 없이 뛰어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부도 아닙니다. 성공에는 운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자기 성공이 100%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싶은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빠뜨린 게 있었어요. 운도 따라줘야 한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네 탓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을 못 해줬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을 때 저는 그 아이한테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제 태도가 그 아이한테 넌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됐을지 압니다. 그때 제가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랐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는 대신에 아들을 탓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64인데 저한테 여전히 살갑게 대해줍니다. 명절에 오면 아버지 어깨 주물러주고 병원 갈 때 데려다주고. 근데 저는 압니다. 우리 사이에 그때 생긴 거리가 아직 거기 있다는 걸. 말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지내는데 어떤 말들은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는 법이에요. 아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왜 못했냐고요? 그 세대 남자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핑계처럼 들리는 거 압니다. 실제로 핑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고 그러면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허약한 것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셋입니다. 큰아들, 딸, 막내 아들. 셋 다 고생 없이는 못 키웠지만 어떻게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간을 내줘서 같이 밥을 먹고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는 것이었다는 걸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어릴 때 아빠한테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그 말을 들은 게 딸이 40살 때쯤 됐는데 지금도 그 말이 귀에 들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표현 안 해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옷 입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제가 평생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사업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뇌물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관행이었고 안 하면 사업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변명이 된다는 걸 압니다. 변명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압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 죄책감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를 계속 살아가게 해준 건 사실입니다. 아내한테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하고 싶었고 아내가 알면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오래가면 벽이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런 벽이 있었어요.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 말하지는 않는 영역이 있는 부부. 그게 더 슬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6개월 전쯤 암이 발견됐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한 것들도 다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제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서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왜 그때 물어보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또 그 기회를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게 추억이 아니에요. 남는 건 못다한 말들입니다. 여든이 넘으면서 제가 많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웠고 가난이 두려웠고 병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아마 잃을 게 많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잃을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거든요. 그 자유로움이 참 묘합니다. 평생 뭔가를 지키려고 살았는데 지킬 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거예요. 근데 이 홀가분함을 60대에 느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70대라도 이걸 알았다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오래 사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그 질문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질문에는 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어있는데 91년을 살아도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족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외면하고 있냐는 질문이 더 날카롭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아들한테 해야 할 말을 외면했고 아내와의 진짜 대화를 외면했고 제 자신의 약함을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이 쌓인 게 제 인생이에요.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살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보면 제가 살아온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그 외면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창문 밖을 봅니다. 오래 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나무가 흔들리는 것, 사람이 지나가는 것, 하늘색이 바뀌는 것, 그런 걸 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문밖에 앉아서 오래 밖을 보는 사람. 저는 그게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사람은 그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딱 그 모습이에요. 아내가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중에 23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 아이한테 뭘 말해주면 좋을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아니요. 사람을 사귀는 방법?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가 두려운 것들이 지금은 아주 크게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 대부분은 사라진다. 근데 네가 외면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 그게 사람이든 기회든 네 자신의 감정이든 한번 외면하면 그게 내 안에 쌓인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봐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애써라.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은 생각만큼 길지 않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평생 숨겨온 진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겁니다. 처음엔 사랑보다 편의로 결혼했다는 것, 성공이 노력만이 아니라 운의 덕이었다는 것,
불법을 알면서 눈 감은 적이 있다는 것,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것, 아내와 끝까지 진짜 대화를 하지 못한 것, 이것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과 부끄러운 것이 같이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이라는 거라고 저는 오래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외면한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하려다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인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쯤 마주봐 주십시오. 저처럼 41살이 돼서 처음으로 그것들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게.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다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가볍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아내가 6년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지금에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다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마 아내도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은 그 기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수였습니다. 91살이고 아마 몇 년 안 남았겠지만 오늘 하루는 잘 살았습니다.